젊은 사람이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커피 한잔 하시게? 아,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챙겨주셔서. 별 말씀을. 젊은 사람이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커피 한잔 하시게. 아,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챙겨주셔서. 별 말씀을. 그나저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던데? 네. 구조조정 소문도 돌고 있고요. 걱정 마시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기 경비 아저씨 차가 CEO 전용 주차구역에. 그게 설마. 28살 신입사원 정우진은 매일 야근을 하며 회사 경비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친절하게 커피를 건네주고 위로해주던 그 경비원이 사실은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진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은 대기업 테크솔루션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3개월 전 입사한 그는 마케팅 팀에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던 우진에게 이 회사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회사는 중견 IT 기업으로 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고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신입이라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우진은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우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잠시 쉬려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우진을 보고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커피 한잔 하시게. 그는 경비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챙겨주셔서. 그날 이후 우진과 경비 아저씨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경비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이름이 김철수라고 했고 이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절했고 우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우진은 김철수 아저씨에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상사의 압박, 야근의 고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등을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걱정 마시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저 경비 아저씨의 친절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야근을 했고 김철수 아저씨와의 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특히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중고 소나타로 향하던 우진은 문득 한쪽 구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CEO 전용 표지판이 붙은 특별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차를 보고 우진은 멈춰 섰습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차였고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CEO는 김성민 사장이었는데 그의 차는 BMW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츠는 누구의 차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차의 위치였습니다. CEO 전용 구역 바로 옆 경비실 앞이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아저씨의 차일까? 하지만 경비원이 그런 고급차를 탈 리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희 들었어? 우리 회사 진짜 회장님이 따로 있대. 김성민 사장은 그냥 전문 경영인이고. 우진은 놀랐습니다. 진짜요? 그럼 회장님은 누구세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비공개 오너래. 절대 모습을 안 드러낸대. 근데 가끔 회사에 온다는 소문이 있어. 변장하고 와서 직원들 관찰한다나 뭐라나. 동료들은 웃으며 그건 도시전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도 야근을 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는데 김철수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우진은 감사하게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회사 회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김철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경비원이 회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며칠 후 회사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성민 사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 30%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진도 불안했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1순위로 잘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경비실에서 김철수 아저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어떡하죠? 구조조정되면 저 같은 신입은 바로 잘릴 텐데. 김철수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자네는 괜찮을 거야. 내가 보기엔 자네가 이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더라고. 우진은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우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배 몇 명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진은 안도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왜 자신이 살아남았을까요? 더 이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진의 팀장이 갑자기 해고되고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새 팀장은 우진을 특별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회의에서 우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동료들은 우진을 부러워했고 우진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회사 복도에서 김성민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사장은 우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진 대리, 요즘 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우진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직접 칭찬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다시 주차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CEO 전용 구역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 벤츠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용기를 내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수석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우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김철수가 회장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EO 전용 주차 구역의 벤츠, 서류 봉투에 적힌 이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진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회장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 격식 없이 대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출근하자마자 경비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있었고 그는 김철수가 오늘 휴무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실망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우진은 회사에 남았습니다. 김철수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9시쯤
경비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철수가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을 보고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군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버렸군요. 어떻게 알게 되었죠? 우진은 주차장의 벤츠와 서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을 경비실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김철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오너입니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키웠죠. 하지만 5년 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불행해 보였고 실적도 악화되었습니다. 김성민 사장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변장해서 말이죠. 우진은 놀라며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실상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 같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돕고 있었던 겁니다. 김철수는 우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우진 씨, 제 정체를 비밀로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친 곳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회사가 변질되었습니다. 돈만 쫓고 직원들을 도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말이죠. 김철수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회사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철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우진과 김철수는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우진에게 회사의 문제점들을 알려주었고 우진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근 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 후 김철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성민 사장과 경영진은 갑자기 나타난 오너에게 당황했습니다. 김철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경영에 복귀합니다. 김철수가 경영에 복귀한 후 회사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먼저 무리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근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 복지를 대폭 늘렸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고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김철수는 우진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갑자기 회장 보좌관이 된 우진에게 동료들은 질투와 의아함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회장과 직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회사 개선에 힘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랐고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그는 이 철학을 실천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진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회장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겸손하게 경비원으로 일하며 직원들을 이해하려 했던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테크솔루션은 이제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김철수의 혁신적인 경영과 직원 중심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우진은 이제 이사로 승진했고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김철수와 함께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난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특별하다고.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철수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진 씨 스스로 해낸 겁니다.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죠. 진짜 실력은 우진 씨 안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